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역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촛불로 어둠을 몰아냈더니 더 캄캄한 암흑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12월 중순부터 2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 탄원을 하겠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재판에 대해 생중계 탄원을 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짚어볼 텐데 먼저 오늘 민주당 장외 집회 모습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8년 전 이맘때가 생각나십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어디 있었습니까?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 양 공정한 상식 웃기고 있네. 잠시 생각을 정리해서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탄핵합시다. 폐진하라고 요구해도 아나카드가 폐진할 때까지 죽으라고 쌉시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예, 강성풀 비위원장. 네. 오늘 민주당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다시 돌아왔다. 자, 촛불이란 얘기도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부 날강도가 벌인 저런 얘기도 했고요. 또 조국 대표는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너무 길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이 추산을 했을 때는 10만 명 정도의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를 해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경찰 추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언론사의 또 추산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 그리고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된 해명이 오히려 조금 뭔가 상황을 좀 더 안 좋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뭔가 납득이 가고 설명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동력을 얻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광장으로 좀 나오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말은 다소 조금 과도한 편은 있긴 하지만 사실 광화문만 가더라도요. 저희 민주당과 관련해가지고 뭐 개민당이라는 이런 현수막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장에서는 이렇게 거친 언사가 오고 가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박상수 대변인.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원래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발언에는 혁명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나 하야 뭐 이런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다른 주변에서는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이 지금 앞두고 있죠. 11월 15일, 25일. 그래서 사실 촛불 혁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사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 프랑스 혁명이랑 러시아 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개 다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그다음에 민주정에서 공산정으로 체제 자체를 뒤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혁명이란 말을 입에 담는다는 거는 그냥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소리죠.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소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그거를 넣었다가 이게 사법부 판단에 있어서 좀 자극이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약간 이렇게 뺀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요맘때 그 선생님들 12만 명 집회, 국회 앞에 집회에서 제가 연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12만 명이 선생님들 오열을 딱 지어가지고 그 국회 앞에 쫙 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2만 명 규모를 아는데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네. 아직 경찰에서 정확한 숫자를 추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자체 집계 얘기만 지금 해드린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 25분, 거의 30분 가까이 연설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이 집회고 거기에 대한
규탄 범국민 대회지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 출정식 같았다라는 얘기도 누군가 하더군요. 저는 뭐 이번에 집회가요. 네. 이재명 대표인데 방탄을 위한 이재명 수호 집회다. 이거는 이제 이거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탄핵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명태균 녹취록은요. 당선자 시절에 그냥 이 의견 표명한 정도입니다. 이건 아무런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그걸 탄핵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순수하게 그 이재명 조국 대표 본인들 방탄을 위한 수호 집회다 이렇게 보고요. 예. 결국 조국 수호 집회의 길로 갈 겁니다. 옛날에 조국 수호 집회 기억나시죠? 그때 MBC 모 사장이 책 보니까 100만 왔다. 100만 왔다 그랬습니다. 실제 이번보다는 이게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조국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징역 2년 실형 넣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 제가 취재해 보니 판결문 작성은 초안은 끝났다고 합니다. 합의는 한 달 전쯤 끝나고요. 따라서 이제 그 이미 어떤 압박을 해도 사법부가 흔들릴 일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방탄해봤자 옛날에 조국 수호 집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하야 또는 이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하야가 답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탄핵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니 실제 탄핵에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네. 성남 시절 당시에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을 질타하면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변방장수일 때는 자유로웠지만, 그러니까 성남시장일 때는 이렇게 탄핵 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고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말을 다 못한다. 내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2016년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복귀하고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시 증명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는데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심과 싸우려 드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이란 말이 왜 이렇게 무게감이 적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국정 운영의 쇄신, 지금 뭐 특별감찰관 등등으로 이 부분을 막는다고 한 건 미봉책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굉장한 국정 운영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될 건데 이 정부 그럴 의지와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이 단면적이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 어지러운 국면에서 대안 세력으로서의 국민들께 안심을 드려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여준 전 장관도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까지 보수의 책사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국면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전향적인 입장 선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국은 민주당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3만이 왔니 5만이 왔니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국민들 여론에 대통령 육성을 듣고 불이 붙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톤다운한다라고 하는 건 국정 운영의 자문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상수 대변인. 어쨌든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핵은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이 혹시 탄핵 사유가 어려우니까 탄핵 대신에 개헌으로 가려고 한다. 이 주장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현재 가장 큰 정치적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 민주당이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를 포기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아마 얻을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방탄을 하면서 우리 정치에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랜 비극이었어요. 이 헌법의 개헌이라는 것이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1987년에 제9차 개헌이 있을 때까지
불과 40여 년 사이에 개헌이 9번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일컬어서 서울대 법대의 그 성낙인 교수님은 이 시대를 헌법의 왈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헌법이 자주 바뀌었죠. 예. 그러나 1987년의 민주화 운동 이후 6월 항쟁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든 것이 우리의 소중한 9차 개헌 헌법인 87년 체제의 지금 헌법입니다. 이 헌법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이 헌법이 작동하고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잘 봐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방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임기를 축소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이 대통령제 국가의 국민 주권의 중대한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일고의 여지도 없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사실 우리 국민에게는 다 가슴 아픈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부가 뭔가 잘못되고 실정이 있더라도 이게 과연 완벽한 뭔가의 불법이 있지 않은 경우에 이걸 또 탄핵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분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사실 쉽지는 않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조국 대표나 민주당 일부 강경 지지자들, 강경 의원들은 탄핵을 주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나 저희 민주당에서 일부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쪽의 진영은 사실 확실하게 결집이 되어 있고 확실하게 주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의 저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트라우마가 저는 그 여권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을 심판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훗날 누구는 인정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국민 분열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 이후에 수립된 정권 또 그다음에 이러한 분열을 다시 좀 화합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개헌 그리고 임기 단축 이런 것들이 합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문재인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질서 있는 퇴진이 저는 이 개헌 합의된 개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모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탄핵만은 막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합의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여권의 대선 주자들에게도 다음 차기 대선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정욱 변호사님,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 뭐 하야인지 아니면 개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저는 이게 좀 황당무계한 게 이런 탄핵 하야 뭐 개헌 노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뭐 명태균 녹취록 놓으면 당선자한테 김영세 대모 좋겠다 고생했으니 이게 뭐 탄핵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우리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에도 당선자 신분 일단 직무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탄핵이 안 된다는 판결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게 왜 탄핵이나 하야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지 납득이 도저히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이유를 하나 본다면 바로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 재판, 그다음에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 앞두고 결국 그거는 방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원내일 당 대표가 장애로 가는 거다. 이거는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기현 의원도 탄핵 1순위는 이재명 대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장애 집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